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공무원 영어 박수연입니다. 자, 이제 11월에 기출 강의 개강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도 하고 이제 11, 12월이 시기적으로 문제 풀이 직전 또 실전 문제를 아주 많이 푸는 그런 시기라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학습 가이드에 대한 좀 촬영을 해달라고 컨텐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출 강의 동안에 어떻게 복습을 하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11월 기출 강의 첫날 OT 때도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이 첫 시험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또 OT랑 중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 가이드라기보다 이것도 일종의 학습 가이드이기는 하지만 영어 기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제가 3가지 정도 한번 추려봤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특히 영어 과목에 있어서 기출의 중요도라던가 여러분이 기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죠. 영어 기출 정말 중요한가? 자, 대답해 보실게요. 자, 영어 기출은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중요하나?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자, 영어 기출은 정말 중요한가? 네,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과목뿐만 아니라 영어도 기출은 중요해요. 그런데 대답이 예스기는 한데 이게 좀 안에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정법이나 예를 들어 검찰직 같은 경우는 이제 형소법이나 법 과목을 공부를 하죠. 법 과목에 있어서의 그 기출의 중요도와 영어 과목도 기출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영어 과목의 기출의 중요도는 살짝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과목 다 공무원 그 과목은요, 기출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법이나 뭐 이런 과목과 국어, 영어 같은 언어 과목에 있어서 중요도는 살짝 좀 약간 다른 식으로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법은 제가 알기로 똑같은 선지가 그대로 나온대요. 약간의 변형이나 약간의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거의 나왔던 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법은 기출이 거의 절대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언어 과목엔 특히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에 있어서 기출은 중요는 한데, 그럼 뭐가 다른 과목과 다르냐? 여러분, 영어 문법 문장이 똑같은 게 출제가 되나요? 아니요. 영어 독해 지문이 똑같은 게 다시 나오나요? 아니요. 정말 아주 똑같이 나오는 거는 어휘, 수거, 이디엄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 어휘, 수거, 이디엄 문제를 다 합쳐도 문법 독해 문제 합친 걸 넘어서지 못해요. 최대 4개에서 6개까지 나옵니다. 근데 더 많이 나오는 문법, 특히 독해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기출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 얘가 중요하냐? 일단 법이랑 언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했죠. 기출 문제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기출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이게 바로 다음 내가 응시할 시험의 거울입니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시 얘기해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법처럼 계속 이게 똑같이 회독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한 3개년이나 5개년 정도를 여러분이 푸시겠죠. 풀면서 이게 트렌드가 어떤지, 주로 어떤 포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묻는지 정도 파악을 하시고, 혹시 이게 페이크나 킬러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자꾸 내는지 그 규칙성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걸 익히시는 정도면 족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출을 풀어보면서 경향 파악 정도 한 다음에는 다른 문제에 계속 적응을 해서 응용력이라는 걸 길러야죠. 다른 지문, 다른 문장이 나오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영어 기출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법처럼 얘가 아주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 정도 하시는 걸로 한두 번 정도 푸시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하고 이어지죠. 그럼 영어 기출 무한반복은 즉 회독수 늘리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 또 이것도 이런 거죠.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잘하지도 않아요. 안 좋아하니까 안 해서 뭐 잘 못하겠죠. 그죠? 자, 이런 친구들이 법이나 다른 과목은 기출문제집 회독수가 3회독에서 4회독 정도 하면 여러분 이제 평균적으로 80점 정도는 나옵니다. 70에서 80점 정도, 3회독 정도 이상 넘어가면 7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나 영어 진짜 너무 못하는데, 그러면 법을 봤더니 얘가 3회독 정도 하니까 70, 80이 안정적으로 나와. 그럼 영어도? 국어도?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했던 얘기죠. 이 언어 과목이랑 다른 과목은 접근 방법과 여러분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렸으니까 영어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해요. 법은 같은 지문이 나옵니다. 같은 선지가. 약간 변형이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싱크로율이 높죠. 하지만 국어 영어는 똑같은 시,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응용력이 기출을 풀어보고 경향 파악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해요. 어떤 문장, 어떤 지문을 만나도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답을 외울 정도로 막 이렇게 회독을 하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기출을 봤는데 법은 아니지만 국어 영어는 기출 봤는데 답이 딱 기억나. 그럼 얘는 더 이상 여러분한테 복습할 문제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어요. 답이 기억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출이 5개년, 7개년 하면 문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울 정도로 계속 보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한두 달 흘렀는데 이제 문제하고 답이 기억이 안 나겠죠. 문항수 많은데 한 번밖에 안 풀었으니 그럴 때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한 번 정도 풀어서 리프레시, 지난번과 또 점수대가 어떤지 얼마나 내가 더 이해를 하고 더 맞췄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문제와 답을 외우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텀을 두고 반복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법이랑 달라요. 그래서 법처럼 계속 그냥 연달아 3회도 뭐 2회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어 점수가 오르냐? 아니 맨날 보이는 어휘수거 이디엄은 이렇게 회독을 많이 하시면 맞추겠지만 어휘수거 이디엄도 듣보잡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 독해는 절대 같은 거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법 접근하듯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집을 계속 끼고 살면서 회독을 한다. 이거는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무한반복 해야 하나요? 아니요. No.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언어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꼭 기출에 관한 게 아니고요. 다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를 한다 하면 수업을 듣고 외울 걸 외운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남는 거는 양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많이 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루에 여러분 영어 문제를 자 독해해 봅시다. 하루에 독해를 10문제씩 푸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루에 10개씩 풀면 얘는 한 달 동안에 영어 독해를 300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나도 독해를 한 문제도 따로 풀지 않은 친구보다야 300개를 푼 친구가 잘 푼 건 맞겠지만 이렇게 한 달 내내 문제를 풀었는데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그냥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독해 10개 중에 7개 맞았는데요. 이번 때도 뭐 어떨 땐 7개 맞고 8개 맞고 별로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 300문제나 더 풀었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냥 여러분 겉으로 보니 이 양적인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영어 독해 안에 유형이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순서, 삽입, 일치, 불일치. 그 다음 또 뭐 있죠? 뭐 이렇게 한 5-6개 정도의 유형이 있잖아요. 300개를 푸는데 이런 거죠. 이 300문제 안에 주제, 제목, 요지가 예를 들어서 80개 있고요. 빈칸이 80개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가 30개, 문장 삽입이 30개, 뭐 뒤에 뭐 또 어떤 게 뭐 30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자, 여러분 다 주제, 제목, 요지는 자신이 좀 잘한다고 생각하죠. 실제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해요. 300개 푸는 동안에 주제, 제목, 요지는 75개를 맞았어요. 5개 틀린 거죠. 자, 그런데 원래 나의 취약이 빈칸이었어요. 빈칸 80개나 됐는데 이 중에 맞은 게 20개예요. 그럼 얘는 60개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내가 좀 잘해. 30개 중에 예를 들어서 25개 맞았어요. 5개 틀렸죠? 삽입은 내가 좀 어려워하네. 그래서 삽입은 7개 맞고 23개를 틀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 달 동안에 토탈 300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지만 지가 원래 못하는 빈칸과 삽입은 잘 보시면 계속 너무 많이 틀리지 않아요? 지가 원래 잘하던 것만 이렇게 득점률이 지금 높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한 거보다는 낫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더 했으니까 하지만 결국 안 되는 유형이 지금 해결이 됐나요? 제가 볼 땐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러면 원래 잘하던 건 잘하는데 자 내가 원래 못하는 빈칸 이게 시험에 좀 대거 4개씩 나왔네? 이러면 독해 점수 말아먹는 거죠. 나 삽입은 잘하는데 순서는 잘하는데 삽입은 못해. 순서는 하나 나오고 삽입이 2개 나왔어요. 2개 다 틀렸어요. 이러면 점수가 계속 등락폭이 커지고 내가 이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지난번엔 좀 한 80점 나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못하는 게 좀 많이 나와서 60점 나왔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영어는 그냥 매일 하고 있으면 돼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도 돼 여러분. 아니 수업 다 들었고 뭐 기본 이론 들었어, 심화 들었어, 문풀 들었어 다
다 들었어. 그리고 이제 기출이 되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 옆에 애들도 보면 다 문제 풀어요. 하프를 풀던 기출을 풀던 뭐 무슨 문제집을 푼다. 그러니까 수업 다 들었고 이제 남는 건 문제 푸는 거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푸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푸는 데만 의의를 두시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300개를 풀었지만 한 달 내내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빈칸하고 삽입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원래 잘하던 것만 계속 잘하는. 그래서 못하는 유형이 나오면 점수가 확 떨어지고 잘하는 유형이 많이 나오면 점수가 좀 유지되고 결론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수가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한 파악도 안 되는 채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요. 내가 모의고사를 보면 나오잖아요. 통계를 내셔야 돼요. 뭐 문법에 관계사만 나오면 쥐약이라든지 독해 빈칸만 나오면 쥐약이라든지 자신의 약점을 찾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루고루 푸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유형 정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빈칸 유형만 몰아서 100개나 200개를 쭉 풀면서 이것도 그냥 풀면 안 되지. 틀린 거 해설을 볼 때 도대체 어디가 근거야? 도대체 왜 난 이 생각을 못한 거지? 어디를 봐야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이 안 되는 유형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는 이제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여러 개 유형이 다 섞여 있는 독해 모의고사나 뭐 하프나 이런 걸 푸시는 건데 일단 눈에 띄게 안 되는 유형이 있으면 그걸 해결을 봐야죠. 그거 내비두고 그냥 잘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 점수 내면 어떡해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 관계사만 나오면 나는 말아먹어. 그럼 분사 관계사를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고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하면 분사 관계사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알아보고 함정을 피해가고 어떻게 답을 내지? 라는 고민을 하셔야죠. 그거를 하고 이제 단원이 세컨 랜덤을 푸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계속 문제만 많이 풀면 어느 날 되겠지. 많이 풀면 안 푸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어느 날 되는 일은 없어요. 얘도 대답이 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얘기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풀고 복습 어떻게 하나요? 뭐 하는 거는 11월 OT 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지금 기출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듣던 심화, 듣던 기본 이론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 단어를 열심히 외우세요. 일단 단어가 돼야 문법 문제도 풀고 독해도 풀고. 자, 그래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 하던 걸 열심히 하는데 다만 여러분 계획을 잡으실 때 지금부터라도 자 아까 영어 기출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험에 대한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다른 과목과 다르게 얘는 계속 무한 반복을 해서 될 거는 아니고 어떤 유형으로 나온지 유형 파악 정도는 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한번 풀고 나면 한동안 있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다른 문제집 풀다가 기출의 문제와 답을 까먹었을 즈음 한두 달 지났을 즈음에 다시 한번 풀면서 지난번보다 내가 기출을 얼마나 더 맞았는지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하면서 내가 실력이 좀 늘었나? 틀리던 거 계속 틀리나? 이 정도 확인하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충분하고 그거보다 이 기출 반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집들을 풀어내면서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장을 봤을 때도 잘 풀어낼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는 양치기. 양치기에서 나쁘진 않아요. 양치기에서 도움되는 점이 물론 있지만 굳이 제가 여기다가 노라고 했던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풀면 어느 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 안에 문법, 독해, 어휘, 생활영어 4개 파트가 있고요. 문법 안에 단원이 14개고요. 독해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 6개, 7개입니다. 그중에 내가 특히 쥐약인 데를 찾으세요. 찾아서 그 부분이 잘 되게끔 연습도 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는 이제 양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남들도 매일 푸니까 나도 매일 풀면 언젠가 되겠지 이러시면 언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니까 운 나쁘면 안 되는 유형, 못하는 유형이 많이 나오면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 운에 맡겨야 되잖아. 이왕 하는 거 똘똘하게 내가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를 찾아서 거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어디가 안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해결 어떻게 할지 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한테 Q&A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던지 실강생 같은 경우는 저 찾아오세요. 그럼 일단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라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자기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내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이 정도 자기 파악은 되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든 본인이 계획을 세우던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월 기출 전에 여러분이 평소 공부도 그렇고 또 기출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실전 난이도의 문제를 푸니까 나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또 공부를 하셔라 하는 마음으로 컨텐츠 제작을 했고요. 디테일하게 복습을 좀 더 어떻게 하고 평소에 어떤 문제집을 풀며 몇 개를 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또 11월부터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OT 때 만나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하반기는 이제 심화 개강하고 추석 지나면 저도 이제 느껴지겠지만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출도 하고 문제풀이도 할 건데 컨디션 관리 잘 하고 계획 잘 세워서 조금 규모 있게 그렇게 하반기와 내년 초를 보내서 내년에 여러분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울 테니까 힘내시고 저는 개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